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민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요즘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코인 이야기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비덴트가 갑자기 상승 움직임이 나오더니 지금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때로는 부럽기도 하지만 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부담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장까지 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그리고 마감민방 60분의 승부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대응 전략 잘 세워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민방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민방 60분의 승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좀 수고해주고 계시는 이주연님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문자 들어와 있고요. 대한항공입니다. 29,000원에 비중 30%.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고요. 현재 28,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대한항공은 이제 뭐 바닥권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종목이고 저도 뭐 이렇게 계속 여름쯤에 내년을 생각하면 모아가라고 작년에 계속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지금 보시면 뭐 배당도 꽤나 지금 나오고 그다음 권리락 이제 요번에 걸리면서 이제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주가 위치가 어디였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난 이후 정상화가 되었을 때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섹터들 내에서 한번 이렇게 주가를 비교를 해보신다면 지금 대한항공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코로나19라는 이 안 좋은 시점에 흑자를 내기도 했던 뭐 좋은 부분들 다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제 생각에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뭐 어떻게 새로운 시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거쳐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고점권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막 많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여기서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지금 여기서 상승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27,500원에 이제 고점을 한번 형성했던 가격대를 이번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격대는 또 지지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7,500원을 손절가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대한항공 정말 긴 관점으로 좀 보신다 하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으로 이 규모의 경쟁에서 좀 이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항공 수요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저점 매수를 이어간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은 29,000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27,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여기 이탈 안 한다. 그러면
단기간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거예요. 한 3만 원 정도 조금 위에 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 조정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짧게 대응하시려면 좀 교체하는 전략도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전화 주시면요. 직접 목소리 들으면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요. 두산퓨얼셀입니다. 매수가 61,8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이제 수소 관련돼서 굉장히 좀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주연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두산퓨어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업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업 2차 전지 관련해서 아니면 수소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시장에서 올라온 종목들 중에 지금 뭐 과도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조정을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신고가로 우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트렌드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뭐 손절도 짧고 그리고 수익률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시총이 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 65,000원을 돌파하고 뭐 신고가로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신고가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주가는 제 생각에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막 급등을 막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수소 쪽으로 이제 이슈가 더 불거진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트렌드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추세선 하나 그어놨는데 이 트렌드 하단이에요. 이 트렌드 하단에서 돌림이 나오는지 여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가격대는 한 55,000원 정도 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평선 있는 구간에서의 돌림이 잘 나와주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제 아래 꼬리 길게 달았는데 이 꼬리 살짝 이탈시켰다가 바로 회복 못한다 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 하단까지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 이탈한다 하면 뭐 짧게 손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속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신다면 추세선 하단 부분 여기서 돌림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가격대가 높다,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 상담 보내주실 곳은요.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두산인프라코어요. 두산인프라코어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50%에 8,800원이요. 8,800원이고 비중 50% 맞으실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저기 어떤 모멘텀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 인적 매각주고요. 네네. 인적 분할이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네네. 이 인적 분할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아직 감감스러우시게 없거든요. 선생님 조금만 목소리 높게 올려주시겠어요? 아, 저 인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지,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인적 분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뭐 제가 보던 이슈가 아니라서 네.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일단 저는 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각되는 이슈가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나요? 예. 그렇구나. 요거는 제가 지금 공시 내용들을 갖다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지 설명이 가능하니까 혹시 선생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채팅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사는 일단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매각에 대한 이슈는 일단 끝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보시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이제 이어가던 모습인데 자세히 보면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 흐름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지금 조정이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고 고점 9,500원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전저점 구간인 7,750원 부근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지지 라인으로 봤을 때는 8,000원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8,0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회사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끝났다 생각이 들어요. 인적 분할을 하는 부분도 사실 그렇게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의 좋은 호재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시 한번 모멘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이제 뭐 위태위태 회사가 이제 재무적으로 위태위태했던 모회사가 좀 안정적인 회사로 바뀌었다라는 부분하고 현대중공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좀 긴 관점으로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긴 관점으로는 사실 뭐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여기 저점 8,000원 잡으시던지 아니면 7,7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50%면 선생님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하시더라도 비중을 갖다가 좀 축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 인적 분할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설명을 깔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도움 되셨나요? 언제쯤 될까요? 네, 시청자님. 네, 뭐 오늘 저녁에라도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는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2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직접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MW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6,400원에 비중 50%. 이분도 비중이 좀 크시고요. KMW 진짜 5G 정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5G 종목으로 KMW도 상당히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 반등이 나온 이후, 그리고 나서 오를 종목들은 계속 오르고 못 오른 종목들은 바닥권에 계속 있었는데 KMW 같은 경우는 뭐 6월달, 7월달부터 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서 꽤나 큰 상승을 했어요. 시총이 이제 3주짜리인데 약 한 40%가량 3개월 동안 상승이 나왔고, 또 10월달 저점을 잡고 지금 반등 흐름이 또 한 4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큰 폭의 저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KMW를 접근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5G 인프라 관련 주잖아요. 5G 생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장될 산업 쪽이지, 이쪽은 이제 뭐 추세가 이제 꺾여서 사람들이 더 이상 5G에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뭐 대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5G 관련 섹터는
앞으로 시장이 거의 한 뭐 900조, 유럽과 미국 그리고 뭐 호주, 뭐 이렇게 아시아권까지 합치면 900조에서 1000조 가량이 되는 그런 큰 시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상황이 뭐 거의 그러면 끝나가는 부분이냐 하면 거의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5G가 이제 구축이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미국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 유럽도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이제 19년부터 시작을 좀 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스탑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재개된다 이렇게 보시고 내려올 때마다 사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그게 이제 좀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 1월 초까지 해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상승 폭의 한 중심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7만 원 정도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내려갈 때마다 사두시고 올라갈 때는 파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 8만 5천 원 최근에 고점 찍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게 된다면 그때는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5G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워낙 크세요. 여기서 왜 비중이 50%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 투자를 하시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고 수익도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하시고요. 일단은 뭐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정하나. 누구신가요? 그냥 애청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분인 줄 알고 누구냐고 직접 여쭤봤네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JNK 히터입니다. JNK 히터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8,940원에 25%요. 8,940원에 비중 25%.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서 좀 좋은 상담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전략들 궁금하네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NK 히터 매수하신 건 뭐 당연히 전기차 때문에 하셨을 거고 그죠? 전기 수소차 때문에 하셨죠?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매수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박스권이고 해서 지루해갖고 이게 네. 팔까 말까 고민하는데 또 팔면은 또 오를 것 같고 이래갖고 네. 그래갖고 생각하는 목표가는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걸 더 끌고 가야 하나 해갖고 문의드렸거든요. 제 생각에는 목표하신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매수가 12,000원이나 13,000원까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현재 기술적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이 수소나 전기차 관련해서 이쪽 섹터들 다 움직일 때 잘 움직여줬고 7,000원대 지지를 한번 잡고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흐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추세대 이렇게 하나 그렸잖아요. 네. 이 파동 내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이 저항 구간, 전고점 저항이 될 거고 추세 저항이 될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뭐 어떤 섹터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수급이 동반된다면 저는 뚫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12,000원이나 1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재료도 가지고 있고 회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만약에 급격하게 불어지게 되면 당연히 제인키 뭐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도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손절 부분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가져간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유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수익 아마 내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손절가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손절가는 한 8,5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00원이나 8,45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아마 부러지는 경우는 종목적인 이슈보다 섹터적인 이슈보다는 시장이 아마 부러지면서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빠지면 일단 시장 상황을 관망을 좀 한다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서 저점에서 내가 더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좀 지겹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잘 가져가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애청자님이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나도 기분 좋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파인텍 1640원에 10%요. 1680원에 10% 맞을까요? 아니, 1640원. 1640원이요. 파인텍이고요. 지금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유지연 의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네, 부분 궁금하세요? 예, 제가 2,000원 정도 보고 매수했는데 2,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아, 이거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시죠? 네. 자, 일단 뭐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 혹시나 상패 시즌이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봤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저는 뭐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박스권 하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추세 하단 부분에서 좀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뭐 딱히 지금 현재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뭐 모멘텀이 좀 불거진다,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준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2,000원까지는 충분히 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1,940원, 50원 여기가 저항인 거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그럼 이 1950원대 보시면 지금 앞에 주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여러 번 형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네. 올라갈 때는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가격대를 저항으로 잡는 거고요. 그래서 195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요 상황에 이제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온 상황에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다. 2,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셨으면 한 1,950원부터 2,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960원, 65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여기 이탈 안 한다면 저는 파인텍은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가면 좋은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번호 02-32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요.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전산업이요. 한전산업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5,030원에 40%요. 5,030원에 비중 40%. 일단은 추세상으로 봤을 땐 많이 상승한 것 같기도 한데 또 매수가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전산업 이거 뭐 때문에 사셨을까요? 예, 그냥 앞으로 전망 보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전망이
어떤 전망으로 이제 사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뭐 이슈가 붙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 뭐 태양광하고 ESS 설치 관련해 갖고 수주 공시가 좀 있었고 그죠? 이 정도로 지금 해서 주가 좀 올랐는데 한전산업이 지금 시총이 1,600억이에요. 예. 굉장히 뭐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 지금 재무제표를 이제 켜놨는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270억 나왔고 19년도에도 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시총이 2,700억이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전은 지금 시총이 1,600억이니까 앞으로 1,000억 정도는 시총이 더 불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라든지 아니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지금 시세가 크게 나오면서 파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시세가 위에서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그냥 뭐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빠져버리면 저는 이제 세력이 이탈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가를 잡아주면서 올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시장이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31% 매각건이 있거든요. 네? 지분 31% 네네. 매각건이 있어요. 아 그건 매각 어떻게 이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직 그럼- 설인데 네네. 아직 결정은 된 건 없고요. 아 뉴스에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 예. 아 네. 그러면 일단 재료에는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소문들은 뭐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만약에 공개가 된 이슈라면 저는 뭐 그 재료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그런 관점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일단 앞에 보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막 팍팍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보유하시고 제가 위에 지금 추세선 하나 저항선 하나 그었거든요. 예. 예, 요 저항은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좀 높다 보이고요. 다음번 올라올 때 분명히 좀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한 5,450원에서 5,500원 부근이 될 거예요. 예. 예, 거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뭐 한 20% 정도는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전에 뭐 생각하셨던 그런 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붙어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하지 마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한전산업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정보 반갑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기아차요. 기아차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86,000원요. 86,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0%요. 비중 30%.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은 상담 내용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주연 의원님.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네. 이제 그 꿈과 희망을 드리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게만 방송을 드릴 수 없는 게 이게 또 더 손실이 나시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제가 생각될 때 안 좋다라는 부분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좀 언짢으셔도 참고를 한번 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엄청난 장기적인 관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기아 자동차는 저는 성장성이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제조업으로 생각을 했던 그 성장성과 지금 현재 이제 기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더 큰 상승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는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제 생각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선생님 궁금하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주가의 흐름, 뭐 앞으로의 전망 말고? 여보세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화 끊기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드리면 예, 61선까지. 이게 네네. 너무 높이 사가지고요. 예. 너무 높이 사가지고 한 9만 원까지 갈까 못 갈까 가심이 벌렁벌렁하네요. 아, 그죠. 선생님, 이거 만약에 내일 저점을 이탈시키면요, 한번 손절을 해보시는 거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손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 일단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72,500. 안 해봤어요. 네네. 예. 아, 선생님 TV 지금 소리로 들으시고 계시구나. 네, 그죠? 그러신가 딜레이가 봐요. 있는 거 보니까 TV로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회사도 좋고 뭐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 추세선을 밟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뭐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 62,000원이나 63,000원대, 그러니까 6만 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좀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온 1월 19일 캔들인데요. 이날 저점이 딱 73,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73,000원까지는 좀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선생님이 뭐 기다리셨는데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좀 손실을 크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한 7%에서 10% 정도가 더 빠진다 하면 다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이 크게 안 나시고 있는 구간이니까, 물론 뭐 금액적으로는 좀 크게 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 5, 6% 선에서 뭐 이렇게 아니다 싶을 때는 끊어주시고 다시 저점에서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기아차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보령제약이요. 보령제약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7,000원에 40%요. 17,000원에 40%. 오, 그래도 매수를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주연 의원님이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17,000원에 40% 했는데요. 네네. 지금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쳤어요. 한 28,000-9,000원 정도에 네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자회사 이슈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요거 선생님 혹시 네. 예전에 무상증자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네? 무상증자를 받아보신 네, 경험 받았습니다. 있으세요? 예, 예. 아, 그러면 나중에 그 권리락 걸리게 되면 네. 선생님 계좌에 일단 뭐 비중 지금 몇 대 몇으로 무증하는지 모르겠지만 손실로 잡히시는 건 아시죠? 네네네. 예, 그거는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지지를 딱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굉장히 이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저께 이 네. 60일 이평선을 이탈시켰던 것도 저는 굉장히 이뻐 보이고요. 전저점 지지선이었던 뭐 19,500원 여기를 이탈시켰던 것도 굉장히 이뻐 보여요.
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던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데 지지를 네. 받아주다가 거기를 이탈시켰다가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은 좀 트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아, 예. 예, 그래서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뭐 주가 흐름 보면 시장이 많이 조정이 나오는데도 크게 안 밀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래량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매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그런 관점이라면 뭐 여기서 21선을 이제 올려 세우는 5일선 위로 올리면서 20선 위로 올리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저항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여기 주가 반등이 나오면 한 23,000원 정도가 저항선이 될 거예요. 21,000원이요? 23,000원이요. 아, 3,000원이요? 예. 네네. 23,000원이 저항이 될 거니까 그 정도에서 선생님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 그 무상증자 권리락 날짜가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 공시를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네. 그 권리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아, 예. 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이 높다 생각이 들고 위로는 뭐 27,000원, 6,000원까지도 저는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꼭지점에 딱 내가 다 매도를 하겠다 이건 욕심이기 때문에 뭐 일부 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령제약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부터 0.73% 내려가면서요. 3,084.86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3,100선 다시 이탈하게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지수가 점점 내려갑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 켰다 껐다 하긴 했었는데요. 점점 지수 낮춰가면서 지금 1,084포인트, 3,080선대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들어오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나타나는 오늘 장이죠. 기관이 5천억 원대 매도 우위, 외국인은 2,585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29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쪽으로는 사실 급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 0.24% 조정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전거래일과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강세 나오고 13만 7천 원, 이제 시총 100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LG화학 2.98%, 네이버 2.89% 조정 나오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46% 조정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버텨줍니다. 0.21%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대 조정 나오고 삼성 SDI가 4.03%나 조정을 받네요. 카카오 2.28%, 셀트리온 12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2.67% 조정 구간입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대 아래로 내려갑니다. 955.25포인트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지수 모습은 흐름은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고점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50선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2,066억 원 매수 우위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988억 원, 외국인이 94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보겠습니다.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게는 1%부터 많게는 시즌이 8%까지 하락 나옵니다. HLB는 1%대 반등 나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들은 좀 흐름이 좋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을 해보면 좋을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온 편인데 일단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될 때 어저께도 이제 살짝 이탈을 시켰다가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3,050포인트라는 이 갭 구간을 메우는 흐름이 나오고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어저께 이제 저점에서 쭉 올라오던 그 상승세가 오늘 아침까지 좀 이어졌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주가 조정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 오늘 종가의 5일선을 돌파해 줬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눌림은 이제 어저께 저점 매수 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어저께 이제 올라왔던, 그러니까 3040포인트에서 뭐 314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이 상승세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 흐름이 또 나와준다면 뭐 그림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어떤 지금 시장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뭐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박스권 내에서의 글로벌 증시 역시 뭐 방향성을 지금 약간 모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져 가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만약에 이제 이 저점을 잡아줬던 구간을 우리가 변곡점으로 본다면요, 분봉상 변곡점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 하면 이런 추세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지수는 수렴을 해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 수렴하는 이 저항권 안에서의 움직임 계속 이어갈 거고, 상단으로 돌파하게 되면 상승세가 나올 거고, 하단 돌파할 시에는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금 비중 좀 늘려가시고요. 오늘 저기 상담 드리면서 많이 좀 느꼈던 부분인데, 비중이 50%이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좀 분산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종목을 많이 안 가져가더라도 현금 비중을 갖다가 한 30-40%는 갖고 계시다가 장이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하시고, 다시 장이 올라오면 현금 확보해두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가셔야지, 지금처럼 방향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좀 시장에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신 것처럼 지수가 지금 좀 수렴하는 구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 찾기에 계속 나선 모습이고, 무엇보다 비중 조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금 꼭 확보하시길 바랄게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면요. 코스피는 0.90% 내려갔습니다. 3079.7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12% 내려갑니다. 954.29포인트. 양시장 오늘 좀 조정이 오후장 들어서 크게 나타났고요. 다음 원달러 환율 보면요. 원달러 환율은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네요. 지수가 좀 부진하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모습. 4원 50전 올라갑니다. 1110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힘든 흐름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31,100원에 10%예요. 31,100원에 10%.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힘드실 텐데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거 지금 선생님 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니, 사고 난 뒤에 건설주 좋다해가 샀는데 네. 자꾸만 내려오니까, 한없이 내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추매?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할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뭐 일단 제 생각에 저는 이제 건설주 하면 네.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GS 요 세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신세계 쪽도 뭐 하나 있긴 한데, 근데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싶어요. 네. 지금 여기 구간을 보게 되면 한 32,000원에 이 저항이 있었는데, 네. 2월 4일 날 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거의 제 생각에는 조정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시장이 막 급격하게 뭐 좀 많이 아래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따라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은 추가 매수하시는 부분은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네. 종목이 만약에 더 내려오면 그때 한번 해보세요. 얼마까지 내려오면 하는 게 좋으냐면 26,000원 정도 부근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시장이 뭐 조금 괜찮아진다 하면 여기서 또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 전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뭐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 예, 한 뭐 6개월 가져가면 좋아요? 6개월요? 네. 글쎄요, 6개월 정도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 35,000원, 뭐 36,0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네. 4만 원까지도 한번 봐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시간을 투자 더 하신다면. 예. 그래서 목표가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잡으시고 내려오면 더 산다 생각하시고 제가 매수가는 알려드렸죠. 네. 예, 그 정도 이하로 최대한 싸게 잡아보세요. 어차피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옵트론텍이고요. 매수가 12,300원에 비중 22%. 이 종목도 오늘 4%대나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상담 도와주시죠. 네, 옵트론텍이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아마 이게 카메라, 광학 렌즈, 렌즈 모듈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뭐 지금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서부터 계속 지금 조정 중이에요, 그죠?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살짝 위에서 이제 지금 한번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와주고 이후에 지켜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상승 추세지만 1월 말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 나왔던 거를 추세 저항을 한번 벗겨내는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이 종목 손절선을 조금 이 전저점 부근 여기보다 살짝 아래를 두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잡고 보유해 보신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손절 그래도 좀 나는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500원 이렇게 전저점만 딱 지켜보고 여기 이탈하고 바로 반등이 안 나온다 하면 그냥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탁 깼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매도 가격은 그냥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그냥 매수가 오면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격대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의원님 1시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